안녕하세요. 김동석입니다. 11월 14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전날 급등 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. 다우는 한 0.1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나스닥은 1.8% 정도 상승했는데요.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사실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. 그러니까 다우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못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뭐 둔화됐다 해서 나스닥이 좀 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.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가 8을 약간 이탈하는 정도였죠. 근데 7.7이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춰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 내년 1분기까지밖에 긴축에 대한 얘기가 원래 없었어요. 원래 거기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뭘 긴축을 줄일 건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스탑앤고라에서 일단 연준은 12월에 4.4나 4.75, 그다음 내년에 5나 5.25 정도 해놓고 관망하겠다 이러는 분위기거든요. 그래서 일단 멈추고 관망한 다음에 다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거다. 이게 지금 원래 대세였기 때문에 사실 내년 1분기 이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둔화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.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1분기까지 하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. 아니면은 뭐 금리를 할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어떤 로드맵은 내년 1분기까지밖에 원래 없었다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뭐 금리를 늦추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건 특이한 케이스다.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양으로 뚫고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. 근데 14년 동안 양원을 한 번도 뚫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양원을 뚫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은 결국 추세적 하락 구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을 열어두게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. 물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혀서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침체 때 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뭐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그때 가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미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에서 발표를 보고 아직 전환점인지는 알 수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. 신중 모드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옐런은 굉장히 신중한 면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말에 지난주에 유동성 위기가 있던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렇죠? 거래소인 FTX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CEO는 사임을 했고요. 문제는 많은 투자가들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 뭐 제2의 리만 브로더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.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같이 상승해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결국 이제 유동성 위기로 인한 파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기술주가 있는 종목 거래소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민주당이 그 요번 상하원 선거에서 죄송합니다. 강아지가 살짝 짖었는데요. 죄송합니다. 민주당이 요번에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완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화당이 압승할 거라는 이슈가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출구 전략이라든가 출구 뭐 조사라든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.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. 상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50대 49 그리고 지금 현재 격전지가 하나 있죠. 6일날 결선투표. 이렇게 되면 상원을 장악한 거나 다름없죠. 왜냐면 그 부통령이 의장이거든요. 파멜라가요. 그래서 그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격전지를 가져가도 51대 50이 됩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정책을 그래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공화당은 저지를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원도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하원이 지금 204대 211 지금 공화당이 약 한 7석 정도 더 가진 상태거든요. 근데 아직 미정이 20개나 있습니다. 공화당이 여기서 8개를 승리를 하면은
된다고 하더라고요. 8개에서 9개 정도. 그러니까 절반만 승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40%만 승리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그러면은 하원도 민주당이 석권하는 상황이 발생도 할 수 있거든요. 물론 현재 상으로는 하원은 공화당이 장한 거로 보이는데 무려 20개나 결선 아니도 미정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사실은 저는 미국의 진짜 상승했던 거 요번에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급등한 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이 공화당이 압승을 해서 미국 정가가 교착 상태. 행정부는 민주당이, 그 다음에 입법부는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해서 충분히 어떤 뭐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. 그래서 공화당이 감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. 뭐 이렇게 시장의 대세였다고 봤거든요. 근데 지금 막상 주말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식으로 시장에 다가오는지 봐야 되죠. 물론 뭐 미국도 과거에 보면 미리 오른 걸 가지고 또 바꿔 이 재료가 바뀌었다 해서 또 재단에 돌리는 경우가 뭐 많지 않았던 부분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중간 선거가 시장을 이끌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후폭풍이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지금 미국 시장은 보시면은 다우는 0.1% 상승이죠. 나스닥 1.8% 상승. 뭐 이 모습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다우는 그냥 그 안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 나스닥은 걸쳐 있다는 게 뭐냐면 우상향 추세선에 걸쳐 있는 상태고요. 나스닥은 지금 뭐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여기 빠졌던 부분에서 요까지 올라온 거죠. 요까지 올라서 60에서 살짝 걸쳐놓고 끝나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보아서 봐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시장의 화두는 환율이죠. 원달러가 한 주 만에 100원이 빠졌습니다. 급락.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환율이 안정을 취하는 상황일까? 이런 생각하죠.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그 연기금에서 400억 불을 또 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.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환율이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.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당연히 오른다 생각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안 내려왔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환율이 끝났냐라는 건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까지는 솔직히 100% 믿기는 좀 어렵죠. 미국이 아직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은 실제로 환율이 다 떨어졌는지는 좀 봐야겠죠. 일봉상으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죠. 근데 월봉상으로는 아직은 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의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요 2,500에 왔어요. 순식간에 올랐어요. 그게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이 나스닥이 7% 급등한다. 우리나라가 거래소가 3점 몇 프로 올라오면서 한 방에 2,480대 올라와 버렸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미국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요. 지난주에 갭상승이 굉장히 많아요. 갭상승이 굉장히 많아서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더 봐야겠죠. 무슨 말이냐? 갭상승은 과거사를 보면 거의 다 메웠다고요. 메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겠죠. 특히 오늘도 뭐 종가상은 고점으로 다 계속 끝났었거든요. 요 근래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상승하면 다 갭상승이 돼버렸는데 현재 7개가 단기적으로 들어왔고요. 예전에도 지금 한 9개 정도가 있거든요. 근데 현재 오늘도 갭상승이 나올지 한번 봐야겠죠. 오늘도 갭상승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국내 시장도 그 영향이 있을지 봐야 되는데요. 중요한 것은 갭상승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메워주는데 어떤 식으로 메울 거냐에 대한 싸움이죠. 어떤 식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. 시간을 두고 메울 거냐 바로 메울 거냐의 싸움이죠. 과거에도 이렇게 한번 5개 정도 주고 거의 한 달 정도를 더 횡보라지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3일 정도 고점에 놀다가 바로 다 메워버리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겠죠. 분명한 것은 뭐냐면 추세 전환에서 추세 전환을 일단 했지만 이게 완연한 추세에서 대상승으로 가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